나합격 용접기능사 파트 2 용접 시공 및 검사. 자, 안전에서 챕터 1 용접 시공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 시공 계획에는요, 우선 흐름이 우선 재료를 맞는 규격에 맞게끔 절단을 하고 굽힘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 가공을 한 다음 조립을 하고요. 가용접을 하게 됩니다. 가용접 같은 경우에는 맞대기 용접을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우선 임시적으로 용접을 해놓고 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열을 하고 그리고 본 용접을 한 후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후열을 하고요. 교정을 한 후에 용접 후 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검사를 해서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접 구조 설계 순서도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상 주의사항으로는 용접 이음의 집중, 교차, 접근을 피해야 되고요. 자, 노치 인성은 이런 것들 요철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응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요. 노치인성, 그래서 용접성이 우선 재료를 선택해서 시공하기 쉽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접합법인 리벳과 그리고 야금적 접합법인 용접을 병용할 때에는 충분히 유의해야 되고요.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후판 용접 시에는 용입이 깊은 용접법을 이용해서 층수를 줄이도록 하고요.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용접 전에 하는 예열이나 후에 하는 열 처리, 이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접 치수는 강도상 필요한 치수 이상으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용접 준비 사항인데요. 우선 용접 준비라고 하는 것은 본 용접 전에 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자, 우선 사용재를 확인한 다음에 기계적 성질, 용접성 및 용접 후의 모재의 변형 등을 알아둬야 되고요. 강도가 사용 목적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 이음과 홈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설비가 준비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열 후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충분한 예열을 한 상태에서 본 용접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후 열 처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후열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열 처리가 필요한지를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자, 이음 준비로는 홈가공이 있는데요. 자, 홈가공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수치. 피부과크 용접봉에서는 54에서 70도 정도의 홈 각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홈 모양은 용접 방법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 지금 홈 모양으로 지금 참고에 홈의 특징으로 Y형 홈, 그리고 V형 홈, 그리고 X형 홈, J형 홈, U형 홈, H형 홈이 있습니다. 홈의 형태에 따라서 다 특징이 다른데 여기서는 정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조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E형 홈입니다. 판 두께가 대략 6mm 이하의 경우에 사용되고요. 홈가공이 쉽고 루트가공이 좁게 하면 용착금속의 양도 적어져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수한데 두께가 두꺼워지면 완전 용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판에 많이 사용되는 I형 홈이 되겠고요. 보통 이 판의 두께에 따라서 홈의 형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I형 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조립을 할 때 용접 지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용접하기 쉬운 자세로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 놓는 거죠. 포지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용접 자세에 맞게끔 맞춰주는 것을 포지셔너라고 하고요. 이것도 지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은 치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형을 억제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지그를 사용하게 되면 다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제품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능률도 높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지그는 그 보조 역할을 함으로 이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아야 되고요. 그 구속력이 너무 크다, 너무 조이게 되면 잔류 응력이나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 균일이 아니라 균열입니다. 균열. 이제 루트 간격입니다. 자, 루트 간격이라고 하면 저희 용접, 만약에 맞대기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조금 너무 경사지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 수직입니다. 수직. 이 부분까지. 보통 용접 기능사 실기 시험을 보실 때도 이 부분은 이제 줄이나 그라인더로 이렇게 깎아내게 돼요. 60도로 이렇게 깎아내게 되고 2mm 정도 깎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직된 부분, 이 수평 거리를 루트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트 간격이 좁고 넓고에 의해서 이 용입이 충분한 용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너무 넓게 하면은 그 용락될 확률이 높겠죠.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져 나갈 그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좁다 그러면 이제 이면 비드가 발생 안 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루트 간격을 설정해 주는 거 중요한데요. 보통 심선의 그 지름이 3.2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 루트 간격이 6mm 이하일 때, 자, 한쪽 또는 양쪽에 덧싸 올림 용접을 해서 깎아내고요. 규정한 거 홈을 맞아서 용접을 합니다. 6에서 16mm 이하일 때는 뒷판을 대서 용접을 하고요. 16mm 이상일 때는 대체를 하면 됩니다. 판의 전부를 대체를 하면 되고요. 이 부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루트 간격에 따라서 자, 보수 및 용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별로 좁을 때는 홈을 만들어서 용접하고, 중간일 때는 뒷판을 대서 용접하고, 자, 좀 클 때는, 루트 간격이 좀 클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해서 보수 용접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음부 청소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본용접입니다. 본용접에서 이제 용차법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 전진법은 자, 연속적으로 그 쭉 이어져 가는 그 전진법이 되겠고요. 한 번에 가는 전진법입니다. 자, 후진법 같은 경우에는 용접 진행 방향과 용착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방법으로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게끔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업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칭법은요, 자, 우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고 양끝을 대칭으로 용접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하고요. 세 번째 이렇게 했으면 네 번째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중간에서부터 대칭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대칭법이라고 하고요. 중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킵법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이거와 대칭법이 좀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우선 스킵법은 비석법이라도 하고요. 스킵법은 말 그대로 건너뛰는 그 용접법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1번 첫 번째로 했으면 이거 건너뛰어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그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단층이었고요. 이제 다층 쌓기 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덧살 올림법입니다. 여기서는 덧살 올림법과 캐스케이드 방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캐스케이드법. 덧살 올림법은 자, 이게 전체 길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전체 길이를 용접하는 것을 덧살 올림법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 몇 층을 용접하다 이것을 다음 부분에 층으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단 층을 이루면서 단계를 이루면서 용착시켜 나가는 방법을 캐스케이드법이라고 하고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선진블록법은 자, 한 개의 용접법으로 살을 붙일 만한 길이로 구분을 해서 홈을 한 부분씩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다층 쌓기 방법으로는 이게 세 가지, 덧쌓올림법, 캐스케이드법, 전진 블록법 세 가지가 있고요. 다 단층 쌓기 방법으로는 자, 이게 전진법, 후진법, 대칭법, 스키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키법, 단층에서는 스키법, 다층에서는 캐스케이드법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 전후 처리입니다. 자, 전 처리는 예열이 있겠는데요. 자, 영광이라도 굉장히 좋은 그 영광이라도 그 두께가 약 25mm 이상이 되면 급냉하기 때문에 용접 연료형 부기가 경화해서 그 비듬이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열해 주는 게 좋은데요. 예열하는 것은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그 느리게 해주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느리게 해줘서 결함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 예열 온도는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자, 고장역광, 저압공간, 추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그 온도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 50도에서 350도, 고장역광과 저압공간, 추철은 50도에서 350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0도씨 이하에서 용접할 경우에 폭 100mm 정도를 40에서 75도. 알루미늄이죠. 오타가 있네요. 알루미늄입니다. 합금과 구리합금은 200도, 400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영광이 제일 중요하겠죠. 영광. 이제 용접 후 처리입니다. 용접 후 처리는 보통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보통 축 변형이 생기고요. 균열이 생기고요. 취성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연화를 시켜주는 그 용접 후 처리가 생기게 되는데, 연화를 해주는 열 처리는 보통 풀림이죠. 풀림. 그래서 이 풀림을 어떻게 하느냐, 논해에서 전체적으로 풀림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제 국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으로 이제 풀림을 해주느냐, 그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논해 풀림법은요, 가장 잘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제품 전체를 그냥 논해에 넣어놓고 로에 넣어놓고 이제 선행시킴으로써 잔류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잘 나옵니다. 자,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에서 1시간 정도를 풀림을 해야 됩니다. 논해 풀림법. 자, 이 수치가 중요해요.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600도에서 10도씩 온도가 내려가는 데 대해서 20분씩 길게 잡으면 되고요. 자, 국부 풀림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크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논해에 노가 있으면 이게 크지가 않아요. 보통 크면 클수록 이제 유지비나 설치비가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노가 작을 수가 있는데, 그 논해에 들어가기가 힘든 그 제품이 큰 형상들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논해에 풀림하지 못할 경우 국부적으로 하는 그 풀림법인데요. 유도갈 장치를 사용해서 국부 풀림법을 합니다. 그 좋은 응력 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용접선 양측을 일정수 이동하는 가스불꽃에 의해서 100도에서 200도 정도 가열한 다음에 수냉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응력 완화법은요, 우선 잔류 응력이 있는 제품에 하중을 줘서 자, 용접부 약간의 소성 변형을 일으킨 다음에 다음 하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소성 변형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그 용접 후 처리,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 되겠고요. 이 피닝법, 이 피닝은 해머입니다. 해머, 특수한 그 피닝 해머인데요. 끝이 구면으로 생겼어요. 이 구면을 연속적으로 때려줍니다. 용접부에 때려주게 되면 이 용접 표면상에 소성 변형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계적 응력 완화법과 다른 점은 이건 그냥 하중을 주는 거고요. 피닝법은 피닝 해머라는 특수 해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면이니까 이것을 표면에 쳐서 소성 변형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응력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피닝법도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우선 요것은 5가지 이 용접 후 처리, 자, 논해 풀림법과 국부 풀림법, 그 다음에 기계적 응력 완화법, 그리고 기계적 저온 응력 완화법, 그리고 피닝법, 이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중에 피닝법, 논해 풀림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 결함 변형 및 방지 대책입니다. 자, 변형 잔류 응력 경감시키는 방법으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억제법, 변형법을 쓰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수축 변형된다고 이제 예상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제 역방향으로 변형시켜 주는 거죠. 그게 역변형법입니다. 용접 시공에 의한 경감법으로는 대칭법, 후진법, 스킵블로법, 스킵법 등을 쓰고요. 자, 모재의 열전도를 억제해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도열법을 씁니다. 그리고 용접 금속부의 변형과 잔류응력 극용하는 방법, 피닝법을 쓰는데, 이 피닝법은 피닝 해머라는 특수한 해머를 써서 표면에 때려줘 가지고 응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법이었죠. 변형 교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이 종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판에 대한 점 수축법, 형제에 대한 직선 수축법, 가열 후 해머링 방법, 그리고 두꺼운 판에 대해서 가열 후 압력을 가하고 순행하는 방법, 롤러에 거는 방법, 피딩법, 절대 사용하는 재용접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읽어보시고 기출문제를 몇 번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용차법에 대해서 잘못 표현된 것은, 우선 전진법은 그냥 쭉 이어가는 거죠. 한 부분씩 여러 층을 쌓아 올린 다음 다른 부분으로 진행하는 방법, 한 부분씩 쌓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층 용접법이, 단층 용차법이 아니라 전진 블록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 진행 방향과 용접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방법, 이게 후진법이죠. 다 맞고요. 대칭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앙에 있고, 자, 이걸 오른쪽 왼쪽에 대칭에 맞게끔 용착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대칭이 되게끔. 스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간을 둬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죠. 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용접 후 잔류응력 완화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잔류응력 완화법에는 자, 우선 논해풀림법, 후프풀림법, 저온응력 완화법, 기계적 응력 완화법, 피닝법이 있었고요. 이 화염경화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 표면을 경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 화염경화법 외에 뭐 침탄법이라든지 뭐 쥐라법이라든지, 자, 유도가열법,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었죠. 표면경화법, 잔류응력 완화법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용접 홈의 형식 중에 두꺼운 판의 양면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공하는 방법으로 한쪽 용접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홈. I형 홈은 우선 6mm 이하입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면 좀 어렵고요. 두꺼운 판이 양면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보통 이런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좀 얇고 용입이 좀 어려울, 충분한 용입을 얻으려고 할 때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루트 강력 0으로 해도 용입이 괜찮고 용착도 양도 적고 한데 홈가공이 다소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유형 홈이 되겠습니다. 유형 홈이랑 I형 홈을 꼭 알아두시고요. 두건판 양면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한 용입이라고 하면은 자, 유형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